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8월 8일 통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경제 뉴스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자,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다 모였는데 테슬라는 초청받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만 초대받지 못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윗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2030년에는 미국의 내수 시장의 신차 중 절반이 친환경차가 돼야 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메리바라 제너럴 모터스 CEO, 그 다음에 짐 팔리 포드 CEO, 그 다음에 스탠 란티스 미국 법인의 마크 스튜어트 최고 운영 책임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주변에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의 친환경 차량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내내 전기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기술은 미국 연구소와 기업이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테슬라의 경우는 머스크도 차량도 백악관의 초대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중에 약 74%가 테슬라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백악관이 초대한 GM과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자, 스텔란티스는 아직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하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트윗하며 불쾌했습니다. 외신에서는 테슬라의 무노조 경영 때문에 머스크가 백악관의 초청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은 머스크가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을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으며 이날 행사에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전미자동차 노동조합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백인 노동자의 표심을 의식하며 친노동, 친노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백악관 대변인은 GM과 포드, 스텔란티스는 3대 고용주, 자,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의 3대 고용주라며 테슬라가 배제된 이유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며 답을 유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은 미국의 법인에서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독일 팍스바겐이나 일본의 도요타도 백악관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표를 의식해야 되는 백악관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테슬라, 안 그래도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700불대가 무너져 내렸는데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앱인 틱톡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거는 사실 엄청난 겁니다. 페이스북도 제친 결과인데요. 자, 이러한 틱톡 사용자들이 15초에서 3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인데요. 춤이나 개그, 스포츠 명장면 등이 자주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앱인데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간다는 국가안보 위협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그 행정명령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자, 2위에서 5위까지는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모두 페이스북 계열의 소셜미디어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계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미 사용자를 다수 확보해서 증가세가 더뎌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유튜브가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저 커져만 가는 짧은 동영상 틱톡의 견제를 막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우주 여행 산업에 대한 것이 가장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기업에 의한 민간인을 위한 우주 여행 산업이 개화될 전망인데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주 여행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준궤도 우주 여행, 궤도 우주 여행, 지구 밖 우주 여행이 그것인데요. 말 그대로 준궤도 우주 여행은 고도 80km 정도의 높이에 지구 궤도 아래를 다녀오는 여행이고요. 궤도 우주 여행은 고도 400km 이상의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여행이고요. 지구 밖 우주 여행은 지구 궤도를 넘어서서 달이나 화성 등에 다녀오는 여행입니다. 자, 최근에 발사를 마치고 돌아온 버진 갤럭틱이나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은 준비 중인 우주 여행이 준궤도 우주 여행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 스페이스X가 준비 중인 우주 여행이 궤도 우주 여행 및 지구 밖 우주 여행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가까운 미래에 상업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우주 여행은 준궤도 우주 여행입니다. 궤도 우주 여행이나 지구 밖 우주 여행의 경우에는 기술적 문제도 해결할 점이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준궤도 우주여행의 경우에는 3억 수준의 가격이 예상이 되나 궤도 우주여행은 수백억 원, 지구 밖 우주여행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주여행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버진 갤럭틱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미국 연방항공국 상업용 우주선에 유료 승객을 태우는 것을 허가하는 면허를 취득하였고요. 2022년 상반기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쪽에 관한 기업들, 종목들 여러분들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만이 자국 내 모든 공공기관에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이 IT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는 미국, 대만, 일본 이 한 팀이 되고 있고요.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미중 이 무역 전쟁의 방향성과 흐름들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정치적 이슈거든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석유, 가스 업체로부터 최소 950만 달러의 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탄소 중립을 선언한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등 자사의 친환경 경영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는 탄소 중립,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이거와는 전혀 반대되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뭐 광고로 먹고 사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 정도 되는 기업이면 이미지죠. 그쵸? 브랜드의 이미지인데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기억을 할지 못할지 변함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으로 유전자를 재설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이머젠이라는 기업이고요. 티커로는 GY입니다. 마징가 Z의 GY. 이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거든요. 최근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며 제품 출시를 미루겠다고 밝힌 탓인데요. 이 자이머젠은 일본의 소프트뱅크뿐 아니라 하나그룹 등 글로벌 큰 손들도 투자한 종목으로 주가 향방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일 자이머젠은 75.15% 15% 오른 14.45달러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건 이례적인 급등이었죠. 이틀 전 주가가 3일에 34불 83센트 대비론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4일 76.31% 떨어진 8.25달러의 장을 마감한 탓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자이머젠의 시가총액은 무려 2,600만 달러가 공중 사라졌습니다. 발단은 지난 3일 자이머젠의 발표입니다. 자이머젠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조시 호프먼이 퇴임한다고 밝혔고요. 이유는 매출 전망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이머젠은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폴더블 기기에 사용 가능한 필름을 만들고 단기적으로 이 필름이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이머젠은 최근 고객사들이 이 필름을 제품에 사용하는 데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글로벌의 큰손인 손정희 회장도 투자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고요. 캐시우드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저점 매수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자이머젠은 상장 전 소프트뱅크와 한국의 하나그룹, 베일리키포드 등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은 유망주 중에 유망주였습니다. AI를 활용한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4월 말 상장 당시 기업의 가치는 3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상장 후에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펀드에 대량 편입하기도 했고요. 5일 급등한 건 역시 ARKG ETF가 지난 4일 자이머젠의 주식 250만 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인데요. 자, 여러분, 이 소형 성장주들의 부진은 리스크는 아무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지금 때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IOC만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스로 자축한 거죠. 대부분의 외신들은 참으로 이상한 올림픽이었다. 일단은 팬데믹 가운데 1년 연기돼서 치러진 도쿄올림픽. 관중이 없었던 전례 없었던 경기였고요. AP통신은 비현실적이고 가장 이상했던 대회다. 뉴욕타임스는 무관중, 팬데믹 상기, 시청률도 급감한 대회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방역이 대체로 효과를 거두었지만 일본은 수십억 달러 손해가 예상이 된다. BBC는 작은 기적이다. 강행 결정 평가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최악의 평가는 올림픽이 시작하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끝나느냐라고 하는 전 세계인들의 무관심 속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제는 올림픽 이후의 일본. 자, 과연 미즈노에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예측했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한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철에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콩국수죠. 근데 한국에서 이 여름의 별미 콩국수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100% 한국 콩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산이었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원산지를 중국 거를 한국으로 속이면서 식당들에 납품한 업체들 때문에 걸렸는데요. 여러분, 참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중국 원산지 속여 팔아서 납품하는 이 업체들의 모습,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 안 그래도 힘든 마당에 콩국수까지도 저렇게 속이는 사기꾼들 어찌해야 될까요? 참 종친형이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일어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한국 여자 배구 선수들 최선을 다했지만 세르비아에게 패함으로 동메달 획득에는 실패했고요.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4위를 기록한 여자 배구팀과 한국의 도쿄올림픽 프로 야구팀,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인기 스포츠로 종목으로 따진다면 배구가 야구를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선수들의 연봉만 봐도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는 위기 중에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단지 이번에 엉망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강백호 선수의 껌을 짝짝 씹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현실이 어떤가. 처음 출범할 때 저도 기억합니다. 정말 어린이에게는 꿈을이라는 프랜차이즈로 시작한 KBO 한국 프로야구. 어린이에게 꿈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절망만을 심겨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최동원 선수, 선수협 결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거의 대가가 진짜 자기들의 배만 부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닐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웅용 전 감독을 비롯해서 수많은 야구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은 역대 선배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착각들 하지 마라 후배들아.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절박함이 사라지고 동네 야구처럼 국내에서만 좀 한다고 하는 모습들이 이번에 여실없이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정말 쓰디쓴 처방들을 내놓고 있는데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배고픈 시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스포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 쌍둥이 자매 파동으로 시작하기 전에 못지않게 힘들었지만 정말 노장이 투혼,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배구 선수들의 정말 단결된 모습으로 정말 졌지만 잘 싸운 모습, 젖잘싸라 그러죠.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여실히 보여준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전을 가져온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야구 선수처럼 사시겠습니까? 여자 배구 선수처럼 사시겠습니까? 미신홀은 바로 여자 배구 선수단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